네,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를 모두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만 좀 판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수는 비록 밀렸지만 어제부터 최근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다라는 것. 이 부분은 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형주보다는 확실히 각종 개인 플레이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게 더 현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나은 상황인 건지 그리고 내일 이제 대선이 일단 끝은 납니다. 이 끝을 어떻게 우린 바라봐야 되고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오늘 확실하게 특이점에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뭐 심심한 하루, 심심한 장이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번 주 오늘은 정말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네. 생각되고 있고 오늘 장의 한줄평을 보자면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이벤트는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벤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미국발에 대한 우려감들은 많이 좀 우려감 자체가 사라질 거라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내 이벤트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국내에 대한 정치적인 이벤트부터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국내 쪽으로 눈을 좀 더 돌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외국을 너무 본 것 같아요. 근 두 달 동안은 미국 대선, 미국 이슈만 계속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서 우리 이벤트를 보자. 이가람 매니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오늘장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오늘의 한 줄 평은 가장 초미의 관심이 이제 과연 후스 포토스. 이제 이게 뭐 줄임말이더라고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느낌은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는다라는 거. 그렇죠. 예. 네, 많은 하마도 저기 트럼프를 찍었다고 하는데 예. 많은 이제 뭐 점쟁이들은 좀 확률이 더 높은 것 같고요. 뭐 도박 사이트에서도 트럼프가 높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금투세도 이제 폐지되고 있고 폐지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물론 2016년, 2017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가 제가 이제 증권에서 있을 때니까 이제 되돌려 보면 또 시장은 또 하락을 했다 금방 또 한두 달 만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로 갔던 거가 기억이 나면서 현재도 이제 그렇게 되면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까지 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정말 큰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스 포투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김웅태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다 같은 맥락인데요. 뭐 이미 대선은 시작은 됐고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뭐 잠시 뒤에 뭐 논의를 하겠지만은 이제는 물려도 반도체. 물려도 2차 전지를 이제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신선한데요. 이제는 네, 물려도 이제는 반도체라는 말이 네. 김웅태 매니저 입에서 나오다니. 네. 제가 우리 두 분이 제가 반도체를 사기 시작하면은 팔기 시작한다라고 했거든요. 과연 반도체를 팔 것인지 살 것인지 한번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특이점인 반도체 이야기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가 반도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내일 오후쯤에 저녁 먹기 전쯤에는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일 또 특이점에서 또 월수팀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뭐 다양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뭐 외신에서 나온 걸 보면은 딕스빌 노치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현재 동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7개 경합주가 모두 근소 우위 차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 7대 0도 나올 수 있다. 누구에게도 현재 다양한 관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 대선은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 미국 대선이 내일 끝난다는 게 우리 증시의 호재죠? 일단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내일 이제 저녁쯤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확실했다인 거고요. 보통은 아마,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상태로 봤을 때는 내일 당장 결정 나올 것 같지 않고, 최소한 3, 4일은 걸릴 것 같고 아마 늦으면 토요일 정도는 돼야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더 경합 지역이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더 지연된다. 뭔가 좀 분쟁까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12월 11일 날이 선거인단이 정확하게 확정이 됩니다. 결국은 12월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지 않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게 형성됐는데 접전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때까지 끌고 갈 상황이 될 거라서 저는 이제 뭔가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은 이번 주만 넘어가게 되면 미 대선에 대한 영향력은 좀 많이 축소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내장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패턴이 한 가지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CNBC에서 오늘 올라온 뉴스를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얘가 뭐냐면 이제 당일날이 아닌 그 다음날부터의 움직임입니다. 대선 그 다음날부터 만약에 대선 그 다음날 상승을 했다면 일주일 뒤까지 상승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2000년대 이후 지금 1998년도, 1990년대쯤 이후부터 11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보게 되면 다 선거 다음 날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 주에도 결국 끝까지 플러스인 경우가 많았었고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였을 경우에는 이게 한 주 다 선거 다음 날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 주까지 계속적으로는 마이너스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뭔가 하락했다가 한 달 뒤엔 상승의 경우가 많았는데 일주일까지 봤을 때는 11번의 선거 동안 다음 날의 흐름이 일주일을 결정했다라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일과 내일 모레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뭔가 대응하기보다는 장을 보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국내장에 대한 약간 그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본다면 아마 이 자료는 저번 달부터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장은 2000년대 이후부터 해서 항상 11월과 12월 달은 강세였던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세보다는 강세로 끝났던 경우가 11월과 12월인데 지금이 11월 달이죠. 결국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도 우리나라는 약간 좀 많이 지금 금투세가 끝났기 때문에 풀렸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국내 이벤트 가지고서 더 이상 이제 미국 쪽보다는 아시아 안에서의 이벤트를 가지고서 11월 달과 12월 달은 강세가 한 번씩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번 주에 따라서 결과치에 따른 일주일 동안의 동향은 미국을 따라갈지라도 그 다음은 통계상 국내장이 올라갔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뭔가 국내장이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국내 안에서의 이슈거리, 종목마다의 이슈거리를 찾아보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저 국내 이벤트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11월은 장담은 못하지만 12월은 그래도 장이 꽤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도 또 12월 달 같은 경우도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차피 대형 이제 소비 시즌 가거든요. 중국도 광군제가 남아져 있고 소비 시즌도 있는데다가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펼치고 있는 상태라서 전 연말 변수는 이제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 경기가 실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오늘 같은 경우도 차이신 제적 봤을 때 중국의 지표가 잘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 줬는데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아침에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로 갈수록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변수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국내 안에서의 변수가 더 중요할 걸로 보기 때문에 미국장에 대한 커플링을 보기보다 아시아 안에서 볼 필요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지금 또 전인대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근데 여기서 중국 경기 부양책이 크게 나오면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장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 번 더 중국과 홍콩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국내로 들어올 자금은 너무나 제한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중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미국이랑 인도랑 중국인데 중국이 소비가 죽어버리면서 지금 핸드폰도 안 팔리고 있고 신발도 안 팔리고 있고 뭔가 지금 글로벌 업체들 자체가 영업이익이 안 나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실제로 경기 부양책을 내놔서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소비가 더 올라온다거나 제조가 더 활성화된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중국에서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결과치 보기 이전에 이번에 중국 관련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엔터즈 올라가는 것만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국내에서 올라갈 종목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본다면 오히려 수급은 그러니까 큰 수급은 뺏길지라도 종목별로는 충분히 그러니까요. 올라갈 예. 만한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대선도 그렇고 중국 전인대도 그렇고 일단 판이 깔려지고 그 안에서 아 이런 게 올라가겠구나라는 거를 공부를 해보고 올라가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 선택을 해도 괜찮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미국 대선으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제 내일이면 그리고 빠르면 뭐 늦으면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 길어지면 미국 대선 결과가 이번 주까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일단락이 되면 국내 증시는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 될까요? 일단은 뭐 이거 차트 한번 볼까요? 2016년에 11월 달에 그때도 비슷하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억을 돌려서 오래전이라 이제 2016년에 이때 보시면 11월 8일인가 아마 저기 대선을 치렀을 텐데 예.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이게 주단인 거 주봉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 12월부터 시장은 우상향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물론 미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기서 미국 시장에 이제 IT 반도체 뭐 이런 애플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2017년에 한때는 좋았다라는 거를 한번 처음 되돌려 본다면 처음에 이제 됐을 때 이제 누구나 예상했을 때 트럼프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예상을 벗어나면서 다들 주시장에 멘붕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멘붕이 한 1주 정도밖에 안 됐고 뭐 바로 한 며칠 만에 반등이 나왔고 이제 조금 주춤거리더니 12월 달부터 원래 12월 달에 이제 시장이 좋거든요. 대부분 매출이 4분기 때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에 몰라가고 1월 달까지 강한 상승세. 그래가지고 여름 때까지 이렇게 이제 2017년 한 해가 굉장히 호황이었던 거를 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라도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해리스가 됐을 때는 현재 상황하고는 크게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때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많이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에다가 이제 그때 중앙에도 보면은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군 관련해서 이제 주둔 관련해서 방위비 협상을 하면서 돈을 더 내라 그러면서 이제 미군 철수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확 빠졌던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돈이 많은 나라는 좀 더 돈을 방위비를 더 내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 나라들이 조금은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걸 한번 기억으로 되돌려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트럼프가 돼도 결국에는 좀 한 번은 시장이 얻어맞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때는 좀 차곡차곡 올라가는 장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봐 주셨는데 kit바이님께서 지금 채팅으로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때랑 지금 상황이 좀 틀리지 않나요?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조기준 매니저님. 지정학적 리스크는 문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끝내겠다. 그냥 일단락하겠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있으면 하루 며칠 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예.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이란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가장 곤혹스러운 나라인데, 막상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오랫동안 전쟁을 끌어오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웬만큼 이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보면은 이제 무기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종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이제 국제 정세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제 말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쉽지를 않거든요. 다 네. 헤게모니가 열리고 엮이고 있고 뭐 여러 문제들이 이제 도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러면 왜냐하면 바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대로 끝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회담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해 충돌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지지부진하지 않고 좀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kit바이님께서 올려주신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섹터별 전략은 좀 어떻게 우리가 짜야 될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제가 그냥 오늘은 해리스 당선 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할 섹터 그리고 트럼프 당선 시 꼭 봐야 할 섹터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건데 뭘 먼저 할까요? 해리스 먼저 할까요? 트럼프 먼저 할까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봐야 할 섹터가 있을까요? 해리스가 봐야 지금 할 때. 바이든 정권이 이어서 유지가 가는 건데, 되니까. 그렇죠. 하는데 굳이 해리스 정권이 된다, 신사업이 들어선다 한다해도 물론 이제 정부 정책에서 밀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낙태 합법화, 뭐 마약 의료법에 뭐 합법화라는 건데 그거는 일부분에 대한 어떻게 일단락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 형식에 대한 움직임이고 큰 틀에서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속들의 움직임들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똑같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칩스법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거는 역시나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은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이 칩스법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미 한번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라든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앞서 제가 한 줄평으로 논했던 게 물려도 2차 전지, 물려도 반도체라는 이유가 네.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에 대한 어떤 이제 주도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과연 크게 여기서 밀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더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미 선반영으로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밀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섹터를 아예 볼 수가 없는 섹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막 선반영을 하면서 많이들 빠져왔고 2차 전지야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우려로서 트럼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금이 끊기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악재 조건으로서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등락률이 커지면서 나왔던 거고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IRA에 대한 이제 칩스법이 이제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속에서 그동안에 ETF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28%가 밀려났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저점에서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미 선반영한 거의 섹터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차트를 잠깐 조금 보시면은요. 예. 이게 앞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먼저 설명했지만 위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선거 당일날이 이제 8일이었고 11월 8일 날 선거하고 그 다음날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가 지표가 마이너스 6% 빠졌어요. 11월 8일, 11월 9일 날. 그때 이제 빠지고 나서부터 아래가 이제 반도체 ETF인데 반도체 ETF 똑같이 빠졌죠. 똑같이 빠지고 나서부터 한 달도 채 안 돼서 전부 다 회복하면서 올라왔는데 이때 반도체가 업황 자체가 호황기는 아니었지만 수요는 증가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모바일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수요가 증가되는데 업황은 좋지 않았지만 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 17년도부터 이제 슈퍼사이클 진입이 들어간다는 소식들 때문에 연이어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럼 그러고 나서 트럼프 때 당선에서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지수를 다 회복을 시켜놨고 20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11월 3일 날 아마 이제 선거를 하고 투표 결과 나왔는데 당연히 11월 3일 이후부터는 역시나 이제 그때부터 상승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됐던지 간에 어떤 섹터를 담더라도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은 뭐 금투세에 대한 수혜를 보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섹터들은 이제 슬슬 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전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물려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제부터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해리스 당선 시에는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책이 기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고 오히려 계속 이제 한 줄평에도 강조한 것처럼 2차 전지와 반도체 조금 더 나아가서 전력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우태 매니저님 별로 큰 차이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리스크도 덜하다라고도 해석을 해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악재가 터진 게 뭐였냐면은 미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그러니까 여기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요인들 때문에 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그거에 관련해서 재건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 보면서 많이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도 뭐 당연히 뭐 크게 급락하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다 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요인은 대선도 있겠지만은 금투세에 대한 문제. 네. 아직 뭐 해결되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악재 조건도 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악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앞서 이제 누가 시청자분께서 말씀드렸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어차피 지표야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해소돼서 다시 올라오는 악재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미대선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맞다라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네. 악으로 깡으로 자, 네. 버티는 것. 2차 전지와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이제 한 줄 평에서 김용태 매니저가 내가 이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두 분은 반도체를 팔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생각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해리스 당선 시 우리가 봐야 할 섹터에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포함이 됩니까? 저는 사실 저의 진짜 속마음은 네. 장 보고 하자. 그게 저의 속마음이고요. 뚜껑 열고? 네, 장을 보고 해야지 장도 안 열렸는데 뭔가 네. 그냥 막 선택해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는 전망하는 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의견인데 약간 하락은 제한되다라고 봅니다. 물론 대형주 위주의 얘기인 거고요. 중소형 종목들은 다른데 대형주들의 하락은 제한적이니까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새롭게 밴더 하나 추가될 거다라고 알려줬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 펜트론 언급 들었죠? 펜트론이 그 다음 날부터 20%대 올라갔고 실제 마이크론 쪽으로의 수주가 나왔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밸러들 결국 중소형 종목들은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플레이가 필요한 거고 저는 뭔가 대형주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락은 제한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하단은 막혀 있고 상승은 어디까지 볼 거냐 문제인 것 같고요. 배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상을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약간 의외다라고 생각됐는데 2차 전지도 계속적인 매수 자체가 좀 누적되는 걸로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던 간에 하락은 제한되다라고 보는 거라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저 여전히 좀 하락은 막혀 있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새로운 섹터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섹터라기보단 네. 테마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테마죠? 국내 정치 테마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테마.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도 이슈가 있는데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 테마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처럼 투자의 형태보다는 약간 매매 형태로 그렇죠, 봐야 트레이드. 되는 거고 예. 대응의 영역이긴 한데 시장에서 뭔가 큰 이벤트 거리가 없는데 정책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지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 쪽 결국은 이제 미국 내 뭔가 없고 국내도 뭔가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테마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테마 안에서 국내 정치 테마도 한번 차트 돌려보시고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단기 매매 위주기 할 거니까 비중은 작게 예. 하시되 국내의 이벤트도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벤트 얘기를 많이 해주셨군요. 그럼 다음 주에 그 이재명 당대표 1심 그것만 있나요? 일단은 빠른 거는 그게 있고 이번 주에 또 대통령의 뭐 담화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가장 큰 이벤트 어쨌든 다음 주 15일입니다. 네. 금요일 날인 거니까 아마 그 전부터 해서 조금 차트는 아마 개별 돌려보시게 되면 네.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내면은 대부분 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남들 몰래. 정말 꾼들은 몰래 조용히 사다가 예. 여기저기 퍼트릴 때 종목이 올라갈 때 예. 개인 분들은 그때 사거든요. 야금야금. 예, 지금 약간 야금야금 남들 몰래 살 때 그때 조금씩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선한 접근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이가람 매니저도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여기에 플러스 섹터가 아닙니다. 테마 본다면은 정치 테마 다음 주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 기회 혹시 잡을 수 있다면 포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은 만약에 지금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이 섹터는 봐야 된다. 꼭 눈여겨봐야 된다. 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뭐 저는 일단은 뭐 바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을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뭐 해리스가 됐다고 해서 2차 전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빠질 게 좀 안 빠질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일단 뭐 CDMO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바이오가 최근에 근데 오늘 저번 주부터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폐지된다 해서 급등했다가 또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 모양은 별로 안 좋았는데 무너지는 차트인데 또 그걸 장봉으로 만들면서 상승했지만은 또 오늘 조금씩 흘러내리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뭐 해리스가 되면 빠져야 될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순환이 되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트럼프로 한번 간략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가 된다. 그럼 이 섹터는 봐야 된다. 재건주죠. 재건주죠. 재건과 그렇죠. 방산. 재건과 그리고 방산. 조선. 저 근데 방사는 네. 요즘 조금 빠지고 있는 게 불안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닙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재건도 빠지고 있는데 불안불안한 요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들도 어차피 이게 사실 이게 트럼프가 되느냐 그 해리스가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을 기다려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재건에 대해서 투입을 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워낙에 또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조기 종전이 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를 방어를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할 거라고 보는데 누가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어쨌든 간에 재건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날 건데 그게 좀 더 빠른 시점에 나타나는 거는 트럼프가 역시나 선제적 조건을 먼저 치고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방산주들은 이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제 모습들 왜냐면은 더 이상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전폭적인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끊어버리면은 유럽 국가들도 결국에는 방산에 대한 자기네 대한 방어 체계를 필요할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무기들이 워낙에 또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서는 지금은 단기적인 기간 조정일 뿐이지 앞으로 수주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불안함 그렇게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볼까요? 트럼프? 저는 트럼프랑 해리스랑 좀 교집합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재건 쪽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이 해리스가 됐을 때도 약간 수일 수밖에 없는 게 그쵸. 결국 해리스가 됐다라고 해서 전쟁이 더 커진다라는 거를 과연 미국이 용납을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분명히 해리스가 되더라도 결국 종전 쪽에 대한 방향을 잡을 것이고 휴전을 자꾸 좀 압박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건 쪽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는 재건 쪽도 테마 쪽 애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말 가능성이 크고 이제부터 실적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건설 중장비 쪽에서의 반등세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보다 한 가지만 좀 본다면은 저는 재건주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방사는 좋긴 한데 제가 내용을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방사는 좋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약간 오히려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유럽에다가 미국이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라서 미국 내에 대한 무기를 구매해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 쪽보다는 일단 재건 하나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재건도 테마 쪽보다는 실적 나오는 중장비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은 이제 건설 중장비 쪽을 보자. 테마성은 좀 지워놓고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바이오 아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사실 바이오는 근데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큰 상관없지 않나요? 그래서 바이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의 안전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근데 뭐 차트가 좀 종목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약간 조정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목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 CDMO도 그렇고 이중항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바이오들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올 차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 될 거고 이제 뭐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미 오랫동안 거의 3, 4개월을 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얘기했어요. 주변에다가 이제 어떤 업종이 제일 좋을 것 같냐 했더니 다들 바이오래요. 그래서 바이오가 끝나지 않았나 생각도 지금 오히려 심리가 너 다 바이오니까 이럴 때 빠져나와야 된다.
좀 주의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바이오는 보고 있대 막 적극 매수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다들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그렇고 묻는 사람들마다 열에 뭐 9은 네.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제가 아까 차트를 봤을 때는 무너진 차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테오제는 뭐 70만 원 갈 거다, 네. 60만 원 갈 거다 얘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꼭 한미 반도체의 뭐 60만 원, 100만 원 얘기 때랑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뭐 150만 원, 200만 원 얘기랑 비슷한 목표가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에서 거의 고점론이 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만약 알테오젠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20조인데 40조 셀트리온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느냐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그쵸. 싶어서 좀 주의하자. 그러니까 저도 바이오가 좋다고 말을 하고 있고 봐야 되지만 조금 퀘스천 마크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간다면 증시 경원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뭐 제약바이오 얘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좀 불안한 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준 매니저님. 근데 이제 바이오를 제가 추천한 게 이제 원래 오늘 종목에서 네이처셀을 바이오로 봐야 되느냐. 너무 잘 강하게 오늘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빠진데 그래서 그 바이오 중에서도 네이처셀 같은 종목을 찾으면 될 텐데 네. 과연 그 뭐 20종, 100종목 중에 그런 종목을 내가 콕 집어서 찾아낼 수 있을지 네. 사실 그건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섹터로 봤을 때 올리원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주신 걸로 정리해보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그래서 일단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 우리 뭐 해리스, 트럼프 다 봤는데 아우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을 보기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장만 한 겁니다, 저도. 네. 종목은 없고요. 그냥 저는 오늘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는 물려도 반도체를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목요일날 반도체 특집 한번 김웅태 매니저와 함께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종목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도 장 보고하자가 저의 관점이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뭔가 좀 불안정하고 지금 가장 큰 얘기가 가장 많은 단어가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어느 경제방송 트나 어느 유튜브 트나 다 똑같은 얘기가 미국 선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죠. 보통 이때 올라가는 게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피어인 그레이드에 따라서 빅스 지수가 또 올라가게 되는데 약간 해치성으로 뭔가 좀 가볍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거 ETF는 아니고요. ETA라는 상품 안에 국내에서 저는 이제 뭔가 하신다면은 미국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뭔가 달러로 환전해서 뭔가 하기 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국내에도 상장되어져 있는 미국의 빅스 따라가는 ETN이 있습니다. 지금 530-109라는 그 번호인데요. 네. 종목명이 삼성 S&P 빅스 XT 선물 ETN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차트 보시면 지금 빅스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빅스 지수가 많이 움직일 텐데 이렇게 뭔가 지수가 안 좋은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빅스가 세게 튈 때 지수가 약해지는데 이때 약간 해치성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뭐 약간 ETN,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은 시황에 따라서 리스크는 생기는 거니까 약간 좀 빅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해 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삼성 S&P 500 빅스 ST 선물 ETN 상당히 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종목 제약바이오 나와야겠죠? 종목을 딴 걸 가져왔는데 어떡하죠? 제가 그래서 아까 대안이 되는 섹터가 있냐를 분명 여쭤봤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요거 두 종목은 그러니까 따로 봐야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상 개별적으로 이제 업종이 아니고 이제 보면은 이제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인데 여기에 이제 펌프카거든요. 미국의 매출이 40%가 미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해서 재건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되든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든 이제 미국의 재건 관련 주들은 분명히 반등할 거고 그래서 전진 건설 로봇이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28,000원 찍고 지금 이제 한 3일 빠졌다가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 모양도 너무 좋은 게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산일전기가 지금 현재 최근에 장애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전고점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이제 160만 주가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다 안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지분이 지금 현재 6%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29일 날 3개월짜리 10월 29일 날부터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태양광하고 풍력 물론 헬스 관련 주이기도 하겠지만은 전력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되든 뭐 헬스가 되든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또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승 저는 이 종목이 전고점 넘어설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일전기, 전진건설, 로봇 두 종목까지 들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이점에서 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떤 섹터,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이것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고 누가 당선이 되면 이제 어디 봐야 된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특이점에서 한번 할 것 같고 트럼프, 해리스 갈라놓는 거 이제 끝이 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참 지겨웠다라는 걸로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일단은 지금 미국 대선 테마가 끝나면서 새로운 하나의 관계, 하나의 뭔가 새로운 커넥션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한중 교류 확대 기대감에 여행과 엔터, 오늘도 이제 엔터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엔터가 게임주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좀 러시아와 북한만의 연결 관계, 커넥션이 좀 급부상하다 보니까 어디라도 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비자를 계기로 한중 교류가 얼마나 확대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먼저 김우태 매니저님. 네. 일단 어제부터 이 테마가 점점 연장이 되고 있고 오늘은 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지와 한중 교류 확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세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죠. 어. 네, 어제부터 이제 나오면서 여행과 항공 관련 종목들이 단일성으로서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엔터주들, 이제는 게임주들, 그 다음에는 화장품 경기 민감주들까지도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할 건데 이게 지금 무비자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만 또 이제 허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91곳에서 192곳까지로 하나가 더 늘어난 건데 지금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무비자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몇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들에 대한 위상이 그만큼 높여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탄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일본도 제외가 됐어요. 미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됐는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이 대선 이것도 또 연이어서도 이어갈 수 있는 거지만 트럼프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중국은 완전하게 이제 거의 반등을 이제 어떻게 뒤를 돌아서는 거거든요. 더 매운맛이 오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우호 관계를 좀 맺지 않을까 그거도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편에 워낙에 세게 그쵸. 밀고 있다 보니까는 일본 너네는 좀 안 될 것 같다. 미국에서는 발 좀 빼라. 예. 그렇게 해서 좀 안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도 왔는데 또 어떻게 또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무비자 여건에서 해줄 테니까 너네도 우리 거를 또 이렇게 해주라라는 이런 측면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어쨌든 간에 한중에 대한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호재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행 항공 상품뿐만 아니라 엔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진출로서 더 큰 성향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K-팝들에 대한 움직임 예를 들어서 로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 네. 아파트에 대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큰 이슈와 그리고 이제 GD에 대한 이제 컴백. 그것 때문에도 한번 시장에 대한 여파가 일어났고 또 지금의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도 상반기 되면은 걸그룹에 대한 아이돌에 대한 이제 컴백 무대가 이어지면은 앞으로 더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여기 무비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한 교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한령 해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게임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 경기 민감주들까지도 여파가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지금에서는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와 주고 있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에 대한 실적만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 네, 이제 그거 그쵸. 하나만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인가?라고 논할 수도 있는 단계가 와지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실제로도 지금 증권가에서 엔터 1, 2, 3분기는 안 좋았던 거 인정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괜찮아질 걸 이제 다시 실적 턴어라운드 될 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 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걸 말고 딱 지키는 걸 봐야죠. 그러면 확정 실적까지 나오는 걸 말고 봐야 된다. 지키는 걸 보고. 근데 뭐 차트 보시면은 JYP, 있죠. 하이브, SM 전부 다 이제 턴어라운드에 돌아왔고요. 지난 6월과 7월 달에 대한 흐름도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전부 다 이제 직전 고점을 전부 다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서 올라간다면 직전 고점까지 매물벽을 소화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어차피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서 뭐 1, 20% 올라가는 것보다도 차근차근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연말까지나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외교 한중 교류 확대 개념이 좀 그 기대감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무비자를 줬으니까 우리나라도 일단은 그럼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또 중국에게 제공이 돼야겠죠? 또 그것도 있지만 이게 중국과에 대한 교류가 일단 시발점이 돼서 일단 거기도 나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도 이제 뮤직하우에서도 이제 국내 K-팝에 대한 지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로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어떤 효과적인 이제 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중국 시장은 어떠한 이제 이제 현재 K-팝에 대한 모든 거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중국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소스를 더 더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가 엔터 쪽이기 때문에 이 엔터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나 이가람 매니저님도 이 엔터에 대한 전망을 좀 김용태 매니저처럼 좋게 보시나요? 혹시 좀 반대되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론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반론 없으면 얘기 안 해도 됩니까? 네. 네, 반론 없습니다. 반론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어제부터 이제 여행 항공주가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엔터와 게임주들이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중심은 좀 어디에 둬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 무비자가 계속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것 같다라고 본다면 이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올랐던 엔터와 게임 이쪽이 좀 더 중심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제 올랐던 여행과 항공이 좀 더 중심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사이에서 이슈가 한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안에서의 저는 순환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준 그 무비자 이외에도 뭐 단체 관광 허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의 어떤 모멘텀이 더 생겨만 준다면 충분히 순환매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엔터 종목들은 바닥권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이 나오는 구간은 아니고 단순 이벤트 플레이로서 올라가고 있고 시장 상황에서 뭔가 미국 쪽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 플레이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와주고 있는 종목도 생겨나주고 있고 많이 올라주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파노바이브까지 나타주고 있는 거라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중국 관련 플레이로 본다면 오히려 항공이나 여행, 엔터보다는 저는 그냥 게임주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게임주는 개인적으로 제가 게임도 안 하고 그리고 저는 게임주를 제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 좋았다가 제가 사자마자 악재가 나오거든요. 제가 게임주 가지고 수익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엄청 좋아했던 거 리포트 좋게 보고 들어갔더니 장 끝나고 나서 악재 나고 한가 맞고 제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게임주 안 합니다만 근데 그래도 좋게 본다라 한다면 제가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 게임주 잘 가거든요. 제가 지금 게임주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사야겠다라고 제가 샀게 되면 그때가 게임주 고점인데 제가 아직 게임주 안 사고 있고 지금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 쪽은 단기반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파노 발급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프트업이나 이런 좀 큰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을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게임 여러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가람 매니저가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치면 상한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지표로 삼으시고 일단 현재 이그라 메이저가 게임주 좋아 보이는데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다시 중국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손을 내미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중국도 내수를 좀 많이 그리고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들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번 무비자 같은 거는? 무비자는 사실은 저희 나라랑 어떤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이런 제휴와 제스처를 제시한 거는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콧대가 높고, 네, 전 세계 중국과 어떤 이제 중국 중자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나라인데 이제 이렇게 14일까지 한다는 건 비자 면제를 한다는 그만큼 내수를 살리기도 있지만은 또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밀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중국은 이제 고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다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가 되는 거를 대비해서 한국과 굉장히 유화제스를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단체 관광 비자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내수 경기 부양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도 전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게 아닌가라는 측면을 보고 있고 이와 관련된 호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항공주들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비자 면제를 하면 결국에는 국내 노선들을 증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CC들이 지금 현재 당장 중국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유럽 노선이나 일본 노선에다가 이제 가고 있는 것들을 중국 노선을 증편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와 관련된 여행 관련 또 엔터주들 아까 게임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판호 개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중국 관련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드라마도 지금 현재 이제 상영을 하고 영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콘텐츠도 지금 현재 요즘에 드라마 이토록 친절한 배신자 뭐 정수관 세일즈 너무 괜찮더라고요. 잘 만드는 웰메이드 드라마가 많고 이와 관련된 또 호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정재 호재 때문에 이제 단기 급등을 했지만 조금 연속성은 뭐 한 일주일은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그라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지금 그렇지만 엔터라고 해야겠죠. 중국과 관련해서 엔터를 보는 게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기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 남거든요. 저는 엔터는 관심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사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JYP나 다른 차트를 보더라도 엔터사들은 1년 내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말에 쇼커버 장세가 나오게 되면 한 번씩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쭉 내려가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최근 DOU가 너무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엔터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JYP도 잘하면은 실적 서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또 돌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원체 실적이 안 나왔다 보니까 바닥권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결국은 쇼커브 장세가 온다라고 한다면 1년 내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숏을 다 걷어들이면서 쇼커버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업종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가 추세가 안 좋고 바닥권 반등이 좀 꽤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엔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사서 단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엔터 종목들은 주도 섹터가 최고 지수를 움직이는 주도 섹터는 안 되고 지수가 크게 움직임 없을 때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벤트 가지고 플레이를 나타나는 게 엔터주기 때문에 엔터주는 지금 한 이번 주 일주일 정도 보시고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전에 괜찮을 것 같고 뭔가 한 달전까지 생각해 본다면 엔터가 올라왔으면 그 다음 차례는 잘하면 미디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요? 미디어요. 미디어. 지금 그러니까 결국 엔터 가수들이 만약에 중국에 가서 콘서트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미디어 종목들이 1년 내내 올라간 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미디어가 그러니까 콘텐츠? 드라마 쪽. 드라마나 예. 영화 쪽이나 이쪽 제작사들인 건데 그들도 만약에 중국 시장에 다시 OTT 시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만 들어가줘도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오징어 게임 2 때 올라간 종목 이외에 다른 미디어 종목들 한번 연말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생기는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는 안 넣어주실 거죠, 여기?
네, 지금은 제가 게임 쓰면 안 됩니다. 네. 네, 게임 중 절대 넣어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럼 일단 엔터니까 엔터 탑픽은 JYP로 네, 저는 엔터를 보실 거면 그냥 JYP 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YP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엔터 탑픽은요? 엔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가람 매니저께서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이지만 잠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중국에 대한 미디어 컨텐츠들은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왜죠?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웹툰의 제작들을 봤을 때는 일본하고 지금 일본에 대한 웹툰이 우리나라 웹툰이 엄청나게 끌어가고 있고 네. 미국에서도 이제 네이버 웹툰이 또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에서 국내 웹툰 제작들이 굉장히 핫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웹툰 관련된 기업들 올라왔는데 이게 중국 컨텐츠까지 가기에는 물론 이제 중국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보겠지만은 이게 실적에서 영향이 안 되거든요. 이제 넷플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미디어 컨텐츠까지 가기는 다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넷플릭스 유통을 안 거치는 드라마도 많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기 드라마자들은 웹툰에서 넷플을 통해서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그거를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의 뷰랑 또 제 뷰가 다를 수도 있기 그것도 때문에 참고를 하자. 네, 참고만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도 뭐 당연히 엔터를 봐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발성으로서 한 1, 20% 정도는 갈 수 있는 것도 뭐 SM이라든지 뭐 하이브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과 하이브 오히려 JYP가 아니고 하이브로 꼽아주신 것도 좀 포인트 같아요. JYP도 있지만은 뭐 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서. 네. 예. 오히려 좀 다른 것도 봐도 네, 괜찮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뭐 하이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희진 대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소란 속으로 해서 이제 뭐 15만 원을 막 찍으려고 빠졌는데 지금 다시 20만 원 안착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BTS의 복귀도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20만 원 안착을 했다 보면 이제 뭐 외국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외국계는 홀딩 상태에서 19% 정도 지분해서 기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할 거고 이 추세가 지금 20만 원 넘어서면서 바로 한 22만 5천 원까지 10% 정도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게 이제 디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디어유가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텐센트에서 이제 3억 뭐 유저가 있는 쪽에서 지금 현재 오픈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300만 뭐 요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600만이 될 거다 이제 가입자 수가 이제 구독자 수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서 주가를 4만 원, 뭐 5만 원, 뭐 6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높여가는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더 버블이라고 최근에 9월달에 론칭을 했거든요. 미국에다가 론칭을 했고 제2발비를 통해서 이제 IP를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로제 아파트 로제만 여기다가 이제 입점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52주 신고가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하고 김웅태 매니저는 하이브를 다 꼽아 주셨거든요. 근데 하이브 지금 이제 옛날 같은 대장주가 아니지 않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주가 하이브 20만 원 복귀한 거 보니까 확실히 대장은 대장이구나. 리스크도 조금씩은 없어지고 있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엔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매니저들 무료 방송에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 다뤄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전고체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CIS가 이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고체 전해질 소재 NDA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EV 첨단 소재 미래컴퍼니 나인테크 등이 올라갔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뭐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반짝반짝 올라가는 건데 이게 또 얼마나 상승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고체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생각보다 오래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제 몇 년도에 이제 2027년 뭐 전고체 관련을 이제 할 거다, 상용화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제품을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적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개별 장비단에서 오늘 이제 CIS가 올라갔던 것 여기가 지금 저는 이제 CIS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CIS 실적이 올해 지금 현재 반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작년에 300억대 영업이익인데 올해 벌써 반기에 43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현재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벌써. 그러면서 작년에 온기의 영업이익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조금만 나와도 그런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 올라오는데 여기가 이제 뭐 믹싱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슬리팅 뭐
커팅, 그다음에 이제 건조,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하는 이제 그다음에 전국 공정 관련부터 해서 장비를 다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장비 중에 이렇게 반기에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는 PNT랑 뭐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빠졌다가 오늘 단기간에 나왔는데, 요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상용화가 아니고 벌써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 장비와 소재를, 그러니까 소재를 납품을 했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인데, 그러면 상용화가 굉장히 빨리 당겨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요 회사를 개별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 거고, 전고체 관련을 다 끌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어나가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대선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2차 전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면, 2차 전지가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 이번에 그때 전고체 섹터의 스탠스는 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기존에 강했던 2차 전지 섹터들이 들어 올릴까, 아니면 이번에 좀 신흥 대장 느낌으로 전고체가 거기에 낄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장으로 끼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막상 뭐 트럼프가 되거나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차피 이제 협조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호재가 나올 거고, 지금 테슬라향 관련해서 원통형 관련 시장이 지금 이제 개화하고 있고, LG 에너지 일리노이에다가인가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468 원통형을 벤츠향으로 해서 공장 그거를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원통형 관련 주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음극재, 양극재, 뭐 전고체를 끌고 갈 만큼 과연 트럼프가 되자마자 뭐 그런 호재를 내놓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거고, 내년 뭐 2, 3월까지는 특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희망이라는 건 일론 머스크 하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뭐 중국에서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는 없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이제 뭐 사이버 트럭 말고 굉장히 큰 트럭 양산과 더불어 이제 사이버 트럭이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 대수가 는다면 호재가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이 올라갈 일은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차트나 움직임이 수급이 살아있는 건 LNF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LNF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전고체 안에서도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보자면, 정말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고체가 상승하기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 뭐 이 에코프로비엠도 옛날에 이만큼 오를지 아무도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전고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는 게 괜찮을지. 김웅태 매니저님? 저는 전고체들도 많은 데 있겠지만, 오늘 리튬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랬죠. 리튬들도 봐야겠지만, 그 중에 뭐 그냥 한 종목 좀 픽을 한다면 원준. 원준도 오늘 장중에 12%인가 아마 13% 정도 올라왔는데, 원준도 아마 전고체 수주 내용들 때문에 오늘 오후나마 좀 늦게 올라왔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어와 줬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움직임들이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차트 흐름상도 이미야 241선에 대한 장기 평선을 한번 돌파를 하고 내려왔어요.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어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부담 없는 가격에서 좀 담아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배터리를 봤을 때 충분히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담아내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이쪽에서 본다면 종목은요? 저는 지금 배터리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이번에 코인테크하고 CIS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쵸. 보통 장비주가 올라가게 되면 또 원래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게 PNT가 원래 또 먼저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PNT 쪽으로도 기관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걸 봤을 때, 만약에 내일 배터리 쪽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PNT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고체 2위 쪽에서도 본다면 저 마찬가지로 지금 원통형 배터리 쪽 4680 배터리 쪽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LG 엔솔 향으로 본다면은 동원 시스템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쪽을 좀 보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NT 동원 시스템즈였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아까 이제 실적이 좋은 이제 전국 공정 관련해서 CIS 실적이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그쵸. 거고 반기에 벌써 나왔고 3분기 실적이 웬만큼 0을 찍더라도 벌써 작년 영업이익을 넘어섰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전고체의 소재를 납품했다 비밀 협약인데 유럽과 미국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CIS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황화 관련해서 이제 이수 스페셜 케미칼 그쵸. 관련해서도 이제 아마 그 전에 대장주였고 그 네. 종목에 두 종목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CIS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까지 들어보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점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하고요. 특이점 외에도 자 이제 내일이면 미국 대선이 끝이 납니다. 어떤 방향성 가지고 시장 바라봐야 될지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 준비되어 있으시겠죠? 네, 이제 오늘 제가 공개 방송,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설명 못 드린 이벤트 거리와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 때는 국내 이벤트 거리 좀 화끈한 종목들 한번 소개할 테니까 많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이벤트 거리 화끈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10시 10분에 이제 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네이처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거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제 한 두세 종목 더 설명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저는 뭐 끝까지 오늘 장중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려도 이제 반도체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11월이기 때문에 그 약속 꼭 지키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네. 내일도 오후 2시에 장중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 네. 내일 유튜브에서 김흥태 많이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가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는 어떨까? 많은 분들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 다시 보기 한번 해보시면은 또 그에 대한 뷰 이해도 하실 것 같고 저희가 웬만해서는 목요일에 시장의 반도체에 대한 반응이 좀 있다 싶으면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하는 반도체 특강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서 특이점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